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코로나도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창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심각한 발달 지연인데 충북교육청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집중 지원 사업에 착수합니다. 자세한 내용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아이들의 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대부분이 코로나 전과 후 학생 발달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했는데 유아는 언어, 사회정서, 신체 순으로, 초등은 사회정서, 인지, 언어, 신체 순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언어와 난독증, 심리정서 등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 학생도 매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이 2024년까지를 아이성장 골든타임으로 선포하고 학령기 이전인 만 3세 아동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발달 지연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 유치원 원아들의 발달 검사에 더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언어와 사회성, 정서 발달을 진단하는 아이성장 관찰 리스트를 개발해 매년 3월을 아이성장 진단의 달로 운영합니다. 또 놀이 중심 학습이 이루어지는 유치원에서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겪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놀이 학습과 유치원 때의 학습 지원이 이어지는 책임 학교와 책임 학급을 시범 도입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놀이 학년제로 운영해 한글과 숫자 등을 놀이 수업으로 재구성합니다. 유치원에서 했던 그 지원의 내용이 초등학교까지 끊기지 않고 지원이 되도록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그 시범학교에서는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언어 발달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1:1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튜터 100명을 확대 지원합니다. 특히 발달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초기 언어 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발달과에 맞는 조기 개입과 적극 지원으로 단계적 학생 성장의 발판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아이성장 골든타임 사업이 아동의 발달 결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제천시 체육회 직원과 회원들이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체조 경기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어제 제천을 방문한 김영환 지사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대회 개최지에서도 체조 도시로 불리는 제천시가 배제되고 청주시가 결정된 것에 대해 김영환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개최지를 변경하는 문제를 대한체육회와 협의하겠다며 관련 건의문을 받고 예정대로 도정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가 최근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공론화와 관련해 국회가 특권을 포기하는 결단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운영 경비를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도까지 감축하거나 동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례대표를 기존보다 최소 30석 이상 늘리고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행해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용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오송역 일부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주차요금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객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역 주차장 중 전체 주차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BDE 세 곳의 주차장은 지난 2016년 자신들끼리 평균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인상폭은 평균 40% 수준이었습니다. 이용객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이들은 요금을 내리기도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이들 주차장이 담합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4년 8개월간의 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달 2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올린 요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할 권한은 없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지 말라 시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들 주차장의 요금은 담합을 통해 인상했을 때보다도 더 오른 상태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8,4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아니 KTX 이 좀 서민들이 이 타는 거 타게 되면 좀 저렴하게 받아야지. 부당한 요금 인상이 적발됐어도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전혀 없는 가운데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의 노사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오는 22일로 예고된 파업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을 계기로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진교통과 동행교통을 제외한 청주 지역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는 당초 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조 측은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2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최종 임금 인상률은 3.5%로 결정이 됐는데 당초 청주시 측이 기대했던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 선을 한참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2.5%였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그해 516억 원, 지난해는 660억 원, 올해는 704억 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기름값 인상 등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임금 인상 등 경영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가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청주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시작할 당시에 그 협약서를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담아서 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협약서를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하지만 지난 2019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은 동결돼 있고 무료 환승, 정기권 확대 등을 통한 이용률 제고 조치, 여기에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 인상 요인까지 겹치면서 준공영제의 안착에는 계속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를 보면 지난해만 2,5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적자 구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승객은 대래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청주시의 대응책이 이번 파업 예고 사태를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한우가 1,0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팀에 따르면 청주 6곳과 증평 1곳 등 도내 7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농가에 1,128마리의 한우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대 내 임상검사를 통해 의심 농장을 확인하고 오는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 우제류 사육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의회 박상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274회 임시회에서 IQ 71부터 84 사이에 놓인 경계선 진흥인을 위해 충주시도 조례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계선 진흥인은 현행법상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주 흥덕과 충주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보수 양당 체계를 넘어 새로운 대한정당으로의 도약을 위해 청주 흥덕 선거구에는 이명주 청주지역위원장이, 충주 선거구에는 김종현 충북도당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시력을 잃은 남편, 또 발달장애 아들, 눈질환을 가진 딸까지 이 가족 전체를 돌보고 집안일을 모두 책임지는 효부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2년 전 단양군의 한 시골 마을로 시집온 55살 김명희 씨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92살 시어머니와 시각장애를 가진 62살 남편, 30살 발달장애 아들, 2살 터울 딸을 위한 아침밥 준비부터 모든 집안일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시력을 잃은 뒤 수입이 끊기자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일도 다 보고요. 나가서 다 하고 집안일 뭐든지 제가 해서 이 집은 먹고 살아요. 올해는 남의 땅 5,000제곱미터를 빌려 마늘과 고추 등 밭작물을 심었는데 이 소득과 매월 받는 장애인 연금 60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제 몸도 지금 허리도 많이 아프고 몸도 많이 아파서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고. 갈수록 느는 약값도 걱정입니다. 아들마저 최근 당뇨가 생겼고 딸에게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이 발병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공동명의 땅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대단하시지. 일 갔다가도 점심때 되면 또 어른들 점심 드시려고 12시만 되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못하고 와요. 요새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한 스님이 낮에 아들을 돌봐주고 시주받은 쌀까지 나눠주고 있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억청며느리 김명희 씨는 과거에도 시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어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단양군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킨 김 씨의 성심을 비춰볼 때 상을 2번 줘도 과하지 않다며 올해의 효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LH 충북지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토지와 주택사업 등 발주 물량의 상반기 조기 발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사의 올해 발주 물량은 모두 95건, 4,100억 원 규모로 상반기 중 63%인 2,600억 원 이상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LH 충북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충청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임신과 출산, 돌봄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민선 8기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까지 진행된 2023 청주국제공예 공모전에 모두 862개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보다 접수 작품은 12건이 많았고 참여국은 39개국에서 54개국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예 공모전 수상작 일부에 대해 영원부터 응찰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 경매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충주 조기령 시장과 박혜수 시의장 등 10명이 국가정원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정원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세계 3대 정원 박람회를 답사해 향후 충주 국가정원 조성과 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노하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퇴원하는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퇴원 동행, 청소, 세탁, 식사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으로 올해는 청주의료원,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4곳을 대상으로 1차 조사 후 독거 노인 통합 지원센터로 연계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충북대병원, 성모병원도 돌봄 서비스 의료기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아마추어 사진작가 모임인 옥타프리즘의 회원 김효찬 개인전 화양연화 3 꽃이 되다가 청주시 한국공예관 갤러리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립니다. 전시에선 연꽃과 목련이 가진 동양적 정서와 내면의 화려함을 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일컫는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표현한 사진 작품 31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공예관 갤러리에서는 나무를 소재로 한 옥타프리즘 작가 8명의 회원전도 개최됩니다. 서원대 교육학과 교수진은 어제 재학생 38명에게 870만 원의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원대 교육학과 교수들의 제자사랑 장학금 전달은 올해 14년째로 지금까지 7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마련해 제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